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42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요 앞에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내리고 집에 들어와서 좀 쉰 다음에 정견이를 데리고 털을 깎아주러 정견이 맡겨놓고 시내 볼일 좀 보고 왔더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가네요.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날씨는 여전히 덥고요. 아이고 참 힘듭니다. 더워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 오늘 나가보니까 기온이 30도가 넘더라고요. 아침인데. 근데 문제가 머리가 막 아프고 심장이 좀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 여름에 이거 일하기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름에 무리하면 안 되겠다.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늘리고 일하는 시간은 좀 줄이고 너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여름에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 그러면 버티지를 못할 것 같아요. 7, 8월이 제일 힘들 텐데 이 7, 8월 이 두 달만 이렇게 매출이 적어지더라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고 대신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지금 쓰고 있는데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돈을 좀 썼어요. 책을 또 샀습니다. 책도 사고 장도 보고 그랬는데 뭐 그렇고요. 일단은 저는 그렇고 여러분들도 올 여름에 이 더위에 저처럼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건강 관리에 특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좀 머리가 아파요. 어저께 지난번에 너무 밥을 안 먹고 막 돌아다녔던 게 좀 여파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운동도 좀 하고 중요하게 빼놓을 수 없는 건 운동입니다. 이제 요 애물단지 이 런닝머신을 좀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좀 빡빡하게 틀어서 운동할 때 땀 때문에 힘든데 운동할 때 에어컨 빡빡하게 틀면서 집에서 운동도 좀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결이 털 깎은 거 좀 보여드릴까요? 이놈이 털을 깎아서 그런지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여기 상처 났네. 아이고, 가만 있어봐. 상처가 났어. 털 잘 깎았어? 응? 자, 옳지. 아이고 이뻐라. 앉아. 옳지. 이 녀석 털 깎아서 기분이 좋은 모양이에요. 털 깎으니까 기분 좋지? 응? 옳지. 자, 이번 시간은 돈의 철학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의 7장 도박 228쪽입니다. 도박. 여러분 도박 하십니까? 저는 지금 특별히 도박하는 거 없어요.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요번 달에 말씀드렸죠. 300만 원을 ETF 코스피 200
ETF 주에 넣었는데 삼성증권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13만 원 정도 이익이 났더라고요. 사고 나서 지금 불과 열흘이 안 됐는데 13만 원이면 짭짤합니다. 예. 5천 갈 때까지 5천 정도에 팔 생각입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쭉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이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의지가 강하고 능력도 있고, 또 요번에 보니까 그 방금 전에 매부쇼에서 봤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보니까 아주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는 정치를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 복잡하고 수준 높은 문명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고 착한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지도자가 돼야 국민들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김민석 후보자도 보니까 뭐 하버드, 뭐 칭화대 해가지고 공부하러 많이 다녔더라고요.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총리 무난하게 총리가 될 것이고요. 뭐 청문회를 해도 당연히 통과될 것이고. 한나라당에서 지금 한나라당, 우리 세대 때는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이 입에 익어요. 그래가지고 저 보수 쪽은 무조건 한나라당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차떼기의 그 인상이 너무 깊어서 그런 것도 같고, 또 그 찬란했던 김대중 노무현 시대 그때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국민의힘에서 딴지를 걸려고 뭐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통과해야 되고, 이제 아이고 진짜 그 맨날 술이나 퍼먹는 윤석열, 그 세 줄도 안 되는 거를 외우지 못해가지고 세 번이나 보고 쓰고 방명록에, 그런 멍청이가 대통령으로 있는 모습을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진짜 속이 편하네요. 예. 그 김건희는 또 보면 박사 뭐 다 표절이잖아요. 뭐 말할 때 보면 지성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도 이제 안 보이고 하니까 우리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이제 우리도 공부하는 개개인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존엄성도 찾고 삶의 의미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 그 전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이 있습니다. 오늘도 해와 그녀의 꽃들. 제목이 참 좋죠? 이 땅의 모든 여성에게 바치는 최고의 위로. 루이 카우루 지음, 신현님 옮김, 도서출판 박하에서 나온 책입니다. 시집입니다. 시집. 이 책은 사실 제가 중고책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 샀는데 그 중고책 주인들 중에 가끔씩 착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서비스로 한 권씩 더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기분도 좋고 감사 인사도 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책도 그 서비스 책입니다. 근데 좋은 책을 아주 주셨어요. 여성에 관한 시라. 한번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의 철학 7장 도박
228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의 저자, 영국 글라스고 대학 사회학과 여교수 거다 리스는 인간은 모두 도박자라고 말한다. 세상이 도박적이라는 것이다. 예, 운이 참 많이 작용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본 책 소개 프로그램에서도 책 제목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인데, 거기에 한 인간의 역사적 인간들이든 누구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요인 중에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를 뭐 그냥 운명에 맡겨두지 말고 그 운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 책도 언젠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읽으면 좋죠. 근데 이 속도로 읽을 수 있을까요? 이 속도로 가서 지금까지 사다 놓은 책들을 제가 살아생전 읽을 수 있을지. 세상이 도박적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많은 부분이 도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 결혼, 투자 등 우리는 도처에 승부를 걸고 실패를 경험하며 가끔씩 행운을 누리며 산다. 우리의 삶이 도박과 다르지 않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화물차 운전을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물건을 싣고 다니는 거 행위 자체도 위험하고, 왜냐면 그 무거운 물건, 뭐 온갖 물건들을 다 실는데 그게 막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린단 말이에요. 그 결박을 실수를 하든 뭐 결박끈이 끊어지든 어떤 상태가 됐든 뭐 사고라도 나면 정말 누가 다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세상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구나 라는 걸 새삼 느껴요. 알게 됐고, 전 또 위험한 일도 했지만, 옛날에 그 공사 알바할 때 얘기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해 드리겠지만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그 초보자들이나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트럭 가까이 막 계속 붙어서 달리던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트럭에서 멀리 떨어져서 달려야 돼요. 트럭 뒤쫓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무리해서 앞지르거나 이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되도록이면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조건이 편안하다면 트럭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운전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 안전을 더 높일 수 있다. 안정성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도박과 다르지 않다. 선택의 연속인 삶은 분명 도박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했더라 그 얘기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 선택이다. 선택의 연속인 삶은 분명 도박이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박하지 않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본의 소설가 아사다 지로, 1951년생이네요. 도박장은 희망과 절망, 환희와 좌절, 유혹과 번뇌가 가득 차 있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한다. 삶은 우연이 가득한 도박. 삶은 우연으로 가득 차 있다. 우연은 삶의 한 축을 형성한다. 세상은 위험과 기회로 이루어진다. 우연과 불확실성은 기회이다. 세상에 이치가 필연이라면 기회도 없어진다. 도박은 우연과의 싸움이다. 도박은 삶이다.
도박할 때 일어나는 우연들에서 가장 가까이 삶을 느낀다. 한 도박꾼의 말이다. 도박은 삶이다. 도박할 때 일어나는 우연들에서 가장 가까이 삶을 느낀다. 거다 리스는 도박은 사람들을 우연의 세계로 끌어들여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장치라고 정의한다. 이거보다 더 깊은 높은 수준의 정의가 있습니다. 오쇼 라주니시 책에서 읽었는데요. 사람들이 왜 도박 중독에 되느냐 하면 그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 도박하면서 그 모든 걸 잃어가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찾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도 근데 저기 뭐 들은 얘긴데 정선 카지노에 뭐 중소기업 사장이 발을 들여놨다가 그냥 자기가 타고 갔던 차도 다 팔아버리고 회사도 다 날리고 가족도 다 떠나고 그런 비탄 소리가 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럼으로써 진짜 자신의 모습과 대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고시원 총무를 했었는데 옛날 고시원이라는 거는 이제 막 공부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별로 없고 거기는 특히 그랬어요. 그냥 살러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 좁은 방에 창문도 없고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전직 세무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나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돈 먹다가 걸려서 내쫓겨나고 다 털리고 이혼당하고 그 고시원으로 흘러 들어온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근데 인상적이었어요. 그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기 고시원에 살면서 이제 비로소 진짜 삶을 사는 것 같다. 살게 됐다는 걸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로소 진짜 삶을 살고 있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전부는 다 이해 못하더라도 그 맥락은 알겠더라고요. 수학자 파스칼 1623년에서 1662년은 모든 도박자는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것을 건다고 말했다. 그렇네요. 멋진 말이네요. 이거 체크해볼까요? 좋은 말입니다. 수학자 파스칼은 역시 이게 좀 위인들은 이름난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요. 수학자 파스칼은 모든 도박자는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것을 건다. 뭐 이제 불교에서 보면 비워라, 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비우게 된 거예요. 도박하면서 평생 자기가 노력해서 쌓아올린 노력을 해서 쌓아올린 막 그런 재산들 뭐 어찌됐건 비우게 된 건 맞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진짜의 자기 자신과 대면을 하게 되는 거죠. 오쇼 라지니시의 말이 통찰력이 있는 말입니다. 자, 도박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 또는 우연히 결정되는 이득을 취할 욕심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내기에 거는 행위이다. 우연은 기술, 재능, 인내심, 노력 등의 차이를 우요로 만든다. 아닙니다. 우연은 기술, 재능, 인내심, 노력 등의 차이를 따라다닙니다. 이거는 차차 알게 될 거예요. 게임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카드 앞에서 평등하다.
니콜라이 고골리 1809년에서 1852년의 말이다. 도박의 동기로 통상, 사교, 유희, 금전, 흥분, 회피, 가로 열고 압박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을 든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는, 시간을 때우려는 사교와 유희의 동기는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 전 이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문제는 금전형 도박이다. 돈은 도박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는 보상물이다. 도박꾼에게 돈은 전부이다. 처음에는 돈을 따기 위해서 시작하지만 점차로 잃는 원금을 복구하기 위해 달려든다. 결국엔 본전 생각나서 본전이 이제 그 목표가 되는 거죠. 애초에 안 들었으면 됐는데 꼭 그렇죠. 도박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도박은 제의와 점술에서 출발했다. 태초에 혼돈의 질서를 부여한 것은 주사위나 제비뽑기였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는 주사위로 세계를 분할했다. 힌두의 시바는 인류의 운명을 주사위로 결정했고, 모세는 주사위로 가나안 땅을 분할했다. 민주주의의 이유란 도시국가 아테네는 모든 공직을 제비뽑기로 결정했다. 근데 이 아테네에서는 그 민주시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민주시민이 소수였어요, 소수. 평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계급이었죠. 여자는 제외, 노예도 제외. 그래서 한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라? 5%인가? 아무튼 소수의 사람들만 참가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계속 회전문 인사처럼 하는 거죠. 이 사람 했다, 저 사람 했다. 뭐 저기 제비뽑기를 했으면 뭐 평등, 공평하긴 했겠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평한 게 아니다. 여자, 뭐 저기 어린아이, 뭐 저 노예 이런 사람들은 제했으니까 그 노예와 여자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피와 땀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살아갔던 거예요.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1020년 두 나라 왕이 주사위를 던져 국경을 확정하기로 합의하고, 노르웨이가 이기자 스웨덴은 신의 결정으로 받아들여 기꺼이 승복했다. 이런 거 좋네요. 괜히 싸우고 죽이고 하지 말고 뭐 국경 분쟁 있으면 주사위로 합시다. 웬만하면. 네. 뭐 아무리 뭐 저기 설득하거나 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깔끔하게 주사위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역의 시초점은 제비뽑기다. 제비뽑기는 신의 뜻을 듣는 매체였고 그 결과는 신의 선택이며 결정이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불확실한 미래에 내기를 건다. 도박은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인류와 함께 해온 보편적 역사적 산물이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김득신 1754년에서 1822년의 밀희투전, 몰래 투전을 즐기다. 민화네요. 도박은 동서고금이 공이 즐기는 놀이다. 영조 제위 1724년에서 1776년 때의 원인손 1721년에서 1774년은 투전판의 타짜죠. 였는데도 병조, 형조, 예조, 이조 판서 등을 거쳐 우의정에 오른 특이한 인물이다. 투전목 80장을 한번 보면 섞어 뒤집어 놓아도 뒷면의 그림을 다 알아맞혔다. 병조, 이조 판서를 지낸 아버지 원경하가 아들이 투전을 못하게 가두었는데 원인손이 투전꾼을 불러 촛불을 켜놓고 투전하는 것을 몰래 숨어서 보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투전패를 모두 읽어내는 그의 기량에 이것은 하늘이 낸 재주이며
귀신의 지혜라며 다시는 금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뭐 아버지도 손들만 하네요. 도박적 인간 호모 알레아토르. 플라톤은 놀이를 인간 본성의 최상위로 분류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빵과 서커스로 시민의 지지를 얻어야 했다. 이 빵과 서커스라는 거는 기억해 기억해둬야 되는, 로마를 공부할 때는 단어입니다. 빵과 서커스.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호이징가 1872년에서 1945년은 호모 루덴스 1938년에서 호모 루덴스라는 거는 유희의 인간이란 뜻입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모든 문화가 놀이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놀이의 한 장르인 도박도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우리는 놀이하는 인간이면서 도박하는 인간이다. 문제는 놀이가 중독으로 변할 때다. 놀이인가 중독인가는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그 행동으로 삶의 균형이 깨지고 그 행동을 하다가 멈추고 다른 일 하기가 힘들면 중독이다. 다음은 2011년에서 2013년의 도박 관련 사회면 기사들이다. 재밌겠네요. 남자 12명, 여자 24명이 장흥, 보성, 강진 등의 펜션, 비닐하우스, 사무실을 돌며 100여 회에 걸쳐 땅 문서까지 걸고 판돈 10억 원의 고수도 도리지꽃 땡을 하다 붙잡혔다. 보통은 고스톱을 치다가 도리지꽃 땡으로 넘어갑니다. 고스톱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답답하고. 근데 도리지꽃 땡은 단숨에 결판이 나니까. 충북 경찰서는 산속 천막 안에서 아도사키 고스톱을 하는, 아도사키가 뭐야? 30여 명의 여성을 붙잡았다. 제주경찰청은 제주 시내 도박 현장을 급습하여 25명을 검거했다. 2007년에서 2010년에 카지노에 출입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공직자 288명 가운데 국공립 대학 교수와 초중교사 등 교육직이 81명이었다. 사설 카지노가 강남과 여의도의 고급 빌라, 카페 등으로 파고들어 자영업자,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많이 찾고 있다. 한국인이 해외 카지노에 바친 돈이 매년 수조 원 이상이다. VIP 고객들은 강원랜드에서는 감시당하는 기분이라서 편안하게 게임을 즐기지 못한다며 동남아로 간다. 2010년 전국 16개 시도 4년제 대학 남녀 학생 2026명을 상대로 도박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대학생이 일반 성인보다 도박 중독자가 2배 가까이 높았다. 2013년 설문 결과 불법 토토 사이트 가입자 중 대학생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도박은 남녀 비율이 7대 3이랍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합법적 사행산업 규모는 21조 원, 불법적 사행산업 규모는 84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도박은 인간의 문제적 본성인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철학자와 문호들도 도박자였다. 몽테스키에 파스칼, 리체, 푸시킨, 발자크, 보들레르, 스위프트, 보드리아르, 고골리, 도스토옙스키, 조지 오웰 등이다. 이 가운데 도스토옙스키는 단연 도박의 대변인이다. 그는 수없이 도박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 번도 지키지 못한 상습적 도박꾼이었다. 그의 도박꾼 1866년은 도박장에서 돈을 잃었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중편소설이다. 예,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유명하죠.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도박은 자본주의의 본질, 자본주의가 도박적이라는 것은 수없이 지적되었다. 주식시장, 상품시장, 외환시장 등이 생긴 이래 도박장에서만 돈을 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및 증권시장도 룰렛판의 도박과 다르지 않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도박판이다. 조금씩 따라가도 깜빡한 사이에 몽땅 날아가는 것이 주식판이다. 도박판과 똑같다. 주식은 파멸을 부른다. 주식을 끊는 것이 최선이다. 증권 포탈에 있는 글이다. 도박의 여부는 세 가지에 달렸다. 1. 돈을 잃을 위험이 있다. 2. 돈을 따겠다는 욕심으로 베팅한다. 3. 결과가 불확실하다. 예, 동의합니다. 예, 도박은 주식은 도박적 요소가 진하죠. 도박에 가깝습니다. 돈을 벌려고 들어가는 게 뭐 도박 주식이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가 되려면 정말 어떤 확고한 기준과 그리고 어느 정도 욕심, 그러니까 너무 큰 돈을 벌겠다는 그런 과욕은 삼가하고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일확천금을 하거나 알거지가 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다. 주식 중독자는 도박 중독자보다 치료가 더 어렵다고 한다. 돈을 잃으면 시장 상황, 경기 불안, 푸른 탓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17세기 이래 자본주의 확산의 동력은 도박이었다. 자본주의는 돈 놓고 돈 먹는 도박 게임이다. 카지노 자본주의, 글로벌 카지노 등의 표현과 같이 오늘의 세계 경제는 거대한 카지노다. 특히 머니게임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는 국제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도박장이다. (2007년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의 성장 없이 부동산과 파생금융 상품의 거품으로 호황을 구가해온 카지노 자본주의의 업보이다. 막대한 이익을 단시일에 창출하는 투자은행의 도박적 영업행위와 실물경제의 창출행위는 수익 창출이 없는 머니게임의 후폭풍이다. 그것은 첨단 파생금융상품으로 촘촘히 얽혀있는 카지노 자본주의가 벽에 부딪힌 것이다.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 이래로 18세기 프랑스의 미시시피 주식회사와 영국의 남해 주식회사, 1820년 남미 금광 투기, 1840년 철도 투기, 1870년 운하 투기, 1929년 대공황, 1987년의 검은 수요일, 1997년 인터넷 투기, 2007년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파동 등은 날마다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투기적 도박이 이슈화된 소수의 예에 불과하다. 돈 가진 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어디에 베팅을 할까 고심하고 있다. 이 중에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 같은 경우는 이게 한참 거품이 커질 때는 튤립 한 송이에 집 한 채 값이었답니다. 그러니 뭐 망할 수밖에 없죠. 자, 도박은 왜 할까? 무슨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도박은 왜 할까? 도박꾼은 인간이 즐기는 쾌락 중 도박 이상의 즐거움은 없다. 이 세상에 도박을 대신할 즐거움은 없다고 말한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도박의 즐거움은 샌드위치라는 음식이 대변한다. 영국의 존 샌드위치 백작 4세 가로 열고 1718년에서 1792년은 카드놀이를 하면서 식사 시간이 아까워 빵 사이에 고기를 끼워 식사로 때웠다. 다른 귀족들도 따라하면서 샌드위치가 음식명이 되었다.
섹스와 술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중증 도박 중독자들은 이 쾌락에 탐닉하니라. 그들의 재산이 탕진될 때까지 카지노를 떠나지 못한다. 도박의 동기는 다양하다. 사교, 금전적 이득, 기술의 발휘 등이 도박의 동기로 거론되지만 근본적인 공통요소는 게임의 흥분이다. 도박 연구가들은 도박꾼들이 돈을 잃고도 태어나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들에게 지고 있는 것은 둘째이고 목적은 짜릿한 느낌이다. 그렇죠? 게임과 적당한 판돈이 스릴과 서스펜스를 극대화한다. 도박의 주된 동기는 참여이고 단순히 게임을 위해 게임을 한다. 따는 기쁨 다음 가는 것이 잃는 기쁨이다. 정체만은 견딜 수 없다고 말한다. 도박꾼이 단조로운 게임에서 계속 이기면 쉽게 지루해진다. 나는 매일 이기는 것이 지겨웠다. 게임은 노동에 불과하게 되었다. 최고의 포커 도박사의 말이다. 이를 위험이 없는 게임은 스릴이 없어 지루한 노동이 되어버린다. 그들은 많은 돈을 딴 후에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룰렛, 빅퀴일 등에 베팅을 해서 그 돈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 흥분을 추구하는 도박꾼은 쇼펜하우어가 묘사한 것과 같은 생성되지만 결코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빠져든다. 어떤 목적을 위해 싸우는 흥분이다. 모든 쾌락은 도달하자마자 사라진다. 그래서 쾌락은 멀리 있을수록 좋다. 최후의 쾌락이 우리를 만족시킬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좋은 말이네요. 어떤 목적을 위해 싸우는 흥분. 자,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쾌락은 도달하자마자 사라진다. 그래서 쾌락은 멀리 있을수록 좋다. 최후의 쾌락이 우리를 만족시킬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도저히 만족을 시켜줄 수 없죠. 게임이 끝나면 스릴은 사라지고 도박꾼은 스릴을 재창조하기 위해 다시 게임을 시작한다. 이것이 모든 도박을 관통하고 있다. 발자크 1799년에서 1850년은 도박꾼을 현대의 탄탈로스, 즉 영원히 충족되지 않는 욕구에 사로잡혀 자신을 위로하는 일종의 이성적인 미치광이로 묘사했다. 탄탈로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며 리디아의 왕인 탄탈로스는 신들의 비밀을 누설한 죄로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갈증과 허기로 고통을 받는 벌을 받았다. 그가 목까지 잠기는 강물 속에서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물은 낮아졌고 손이 닿는 곳에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만 과일을 따려 하면 과일들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탄탈라이즈, 감질나게 하다는 고문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네, 그 다음 도박꾼들의 오류와 착각. 도박 중독자들은 중대한 오류와 착각에 빠져 있다. 도박꾼들은 실패를 거듭할수록 성공할 때가 왔다고 확신한다. 슬롯 머신을 계속 당기면서 이번이야말로 잭팟이 터질 때라고 믿는 것이다. 이를 도박꾼들의 오류 또는 통제의 착각이라고 말한다. 동전을 던져 앞이 나오면 이길 경우 지금까지 동전의 뒤만 5번 나왔다면 6번째 앞이 나올 확률이 6배나 될 것 같지만 착각이다. 6번째 앞이 나올 확률은 50%다. 슬롯 머신 등 순전히 운에 좌우되는 도박에서 계속 잃게 되면 이번에는 이길 확률이 높다는 착각이 계속 베팅하게 만든다. 이거는 좋은 통찰이네요. 네. 확률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뭐 옛날에
그런 건 있었어요. 막 그 오락실 가면 이런 룰렛 게임이 있습니다. 오락실에도 돈 100원짜리 넣고 하는 오락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조작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뜹니다. 그러니까 한 판 한 판 넘어갈수록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 데서는. 근데 정말 정확하게 딱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면 확률은 언제나 일정한 거죠. 게임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기려는 욕망을 갖고 있으며 이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잃으면 돈을 땄을 때의 짜릿함이 생각나고 돈을 따고 나면 욕심이 욕심을 불러 자리를 뜨지 못한다. 끝내는 빈털터리가 되어 빚을 져서라도 본전과 이익을 챙기겠다는 탐욕에 빠지는 것이 도박의 코스이다. 도박꾼들이 판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잃은 돈에 대한 미련과 오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돈을 따기 위해서 시작하지만 점차로 잃은 원금을 복구하기 위해서 달려든다. 도박꾼들은 잃을수록 더 큰 돈을 거는 이른바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 잃은 돈은 늘어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는 없어진다. 도박은 기본적으로 운이 좌우한다. 도박은 운칠 기삼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기술에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준 것이다. 기술이란 자신의 의지가 발휘되는 것인데 패에 따라 상대방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면 진정한 도박 기술은 있을 수 없다. 아닙니다. 천재가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오죠. 어떤 천재가 저기 라스베가스 카지노 가서 수학 천재가 돈을 막 계속 따고 있으면 내쫓잖아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카지노에 발도 못 들이게 하고 그런 겁니다. 도박 산업은 막대한 조직과 자금이 뒷받침되어 있다. 도박꾼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 해도 수백 명의 프로 딜러를 이길 수는 없다. 도박꾼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수천억의 거대 자본을 깰 수는 없다. 가진 돈이 한정된 도박꾼이 막대한 자금을 가진 카지노와 내기를 계속하면 결국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카지노와 고객의 승률은 51대 49이다. 카지노는 2%의 승률 차이와 거대 자금으로 승리한다. 2%의 차이가 오래 반복되면 고객의 승률은 0으로 떨어지고 카지노의 승률은 100%로 높아진다.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하면 안 돼요. 땄다 싶으면 떠야 됩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따고 싶으면 카지노를 소유하면 된다.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재벌 스티브 윈 1942년생이시네요. 의 말이다. 아주 얌체 같은 말을 얄미워요. 카지노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은 샤를 보를레르였다. 1821년에서 1867년. 이 보를레르는 악의 꽃이라는 시, 아주 염세적인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하라. 지칠 줄 모르는 도박꾼들아. 시간이 룰렛판에서 항상 승리한다. 베테랑 카지노 딜러가 카지노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는 충고이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이기지는 못해도 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기려는 욕심이 있다면 절대 지게 되는 것이 도박의 원리이다. 노름을 계속하면 신도 진다. 중국 속담이다. 도박은 파멸을 부른다. 민주사회는 자신을 망치는 자유까지 허용한다. 도박으로 돈을 날리는 것도 개인의 자유이다. 기본적으로 카지노를 찾는 사람들은 재산가들이다. 도박하는 사람치고 부를 과시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들도 잦은 카지노 출입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 재산을 잃어버리고 회복불능의 낙오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소기업 대표였던 정모씨, 1947년생이네요. 2003년 4월 강원랜드를 처음 찾은 뒤
333회에 걸쳐 총 231억 원을 날렸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정씨는 2006년 도박 중독에 빠진 고객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한 베팅을 묵인해 사행성을 부추겼다며 강원랜드에 293억 원을 배상하라고 제소했다. 2014년 8월 대법원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결과를 감수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사법질서의 근간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간은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이야기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도 좀 너무했네요. 살아갈 수 있는 돈 정도는 좀 사행성을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의 강원랜드 감사에서 빈번한 카지노 출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었다고 추정되는 인원이 729명이었다. 어휴. 카지노 출입 횟수가 가장 많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충북 제천의 이모씨, 여자고요. 45년생이시네요. 였다. 이모씨는 2003년부터 8년간 총 1277회나 카지노를 드나들었다. 어휴. 이씨의 카지노 포인트는 6015만원. 베팅한 금액의 1%가 적립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씨의 카지노 판토는 총 60억 원이다. 서울 노원구에 살았던 이모씨, 여자고요. 46년생이시네요. 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었지만 도박을 끊지 못했다. 2010년까지 카지노를 1245회 출입한 이씨는 재산을 탕진하고도 계속 카지노 주변에 머물고 있다. 이씨는 게이머가 자리를 비우면 대신 베팅을 해주고 수고비를 받는 속칭 카지노 노숙자로 연명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노숙자는 2017년 현재 500에서 700여 명이다. 강원랜드 주변에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48명이 자살했다. 2016년 정성군의 자살률은 태백시의 6배에 달했다. 도박은 질병. 도박은 죄악이고 범죄이고 질병이라고 비난한다. 도박에서 탐욕과 비열함을 보고 도박자를 도둑으로 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중세에는 도박을 비생산적이고 풍기문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철저히 금지했다. 중세의 사상적 틀을 구축한 아우구스티누스 354년에서 430년은 도박은 악마가 발명한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리고 다사는 목민심서에서 도박은 심보가 나빠지고 재산을 탕진하며 가족과 친족을 근심하게 한다고 썼다.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모르지 않죠. 네. 그래서 더 달콤한 걸 수도 있어요. 도박은 파괴적이기 때문에 더 달콤한 것인 걸 겁니다. 아마. 네. 정신의학은 도박을 질병으로 진단한다. 프로이트 1856년에서 1936년은 도박꾼을 상습적인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편집증 환자로 지목했다. 예, 이건 정확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편집증이 있어요. 다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하지 않으면 도박을 하지 않죠. 특히 카지노 게임을 단순한 오락으로 생각지 않고 일확천금의 부의 수단으로 간주할 경우 문제가 커진다. 거기에 도박이 습관적으로 되풀이되면 병적 도박으로 도박 중독이 된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 따르면 도박 중독자들은 위험 감수성이 높고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배포가 크다거나 용감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쉽사리 중독에 빠진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내성적인 사람들도 취약하다. 고립된 인간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을 도박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다. 여성 중독자 중에 이런 유형이 많다. 열등감이 많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돈 앞에 차별 없는 도박의 속성에 쉽게 빠져든다. 네, 그렇겠네요. 도박 중독자 뇌엔 불안 억제 물질이 많다. 도박꾼들은 노르아드레날린을 억제하는 노르아드레날린 트랜스포터의 밀도가 높다. 돈을 잃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도박꾼들은 노르아드레날린 트랜스포터의 작용으로 불안감이 사라진다. 그리고 새내기 도박꾼이 처음에 돈을 땄을 때 상습 도박꾼이 될 위험성이 높다. 4명의 여성이 호기심에 강원랜드를 찾았다. 3명은 돈을 잃었고 우연히 1명이 몇십만 원을 땄다. 이후 3명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1명은 카지노에 빠졌다가 절도범으로 전락했다. 도박 중독은 정신장애 진단 요람에도 치료해야 할 심각한 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도박에 중독되면 여간해서는 헤어나오기 어렵다. 초인적 의지로 노력해야 벗어날 수 있다.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치료하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힘들죠. 도박 끊기가 너무 힘드니까. 도박 중독은 후손에게 대물림된다. 타짜 2006년. 타짜라는 영화에서 속임수를 쓰는 상대방의 손목을 잘라 다시는 화투를 못 잡게 한다. 하지만 잘린 손목에 갈고리를 만들어 화투짝을 다시 잡는 장면이 나온다. 도박을 끊으려면 정작 잘라야 할 곳이 손목이 아닌 뇌다. 중독은 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동물의 뇌에는 쾌락회로가 있다. 1954년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발견한 이 쾌락회로가 바로 중독회로다. 이 쾌락회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관장한다. 술, 마약 등의 물질 중독도 있지만 게임, 도박, 섹스, 쇼핑 등 행동 중독도 있다. 두 가지 중독 모두 뇌의 쾌락회로를 돈다. 도박 중독은 술, 마약 중독과는 달리 표가 나지 않는 은밀한 중독이다.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는 5.4%로 다른 나라의 2에서 3배다. 성인의 5.4%가 치료가 필요한 도박 중독이다. 중고생의 73%가 인터넷 도박 경험자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든 10대는 어른이 되어서도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청소년 도박의 대부분은 스포츠 토토이다. 도박은 블랙홀이다. 가족, 돈, 건강, 정신까지 모조리 빨아들이는 가장 끊기 어려운 중독이다. 2015년 5월 독일 하노버 대학 연구팀은 도박이 대물림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도박꾼의 DNA 꼬리표 가로 열고 메틸기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DNA에 꼬리표가 많이 붙어 있음을 확인했다. 즉 후천적 행동도 자식에게 전달된다는 후성 유전학이 도박 중독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아비가 도박꾼이 되면 그 아들, 손자도 도박꾼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도박을 못하게 하면 자식은 부족한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 다른 중독, 즉 술, 마약 등으로 부족한 뇌의 쾌락을 찾으려 한다. 도박 중독자 직계 가족의 11%가 도박 중독자이고 다른 종류의 중독자들도 많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면 도박 중독의 확률이 8배나 높다. 도박꾼들이여, 후손들에게 도박 중독을 대물림해서야 되겠는가? 예, 이게
이게 인류가 유전, 그러니까 진화를 하는 거는 생물학적 유전적 진화도 있지만 문화적 진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그 생물학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는 그 반대도 있겠죠. 그걸 이제 공진화라고 합니다. 아, 공 같이 진화한다. 이런 건 이제 공진화의 현상인 거죠. 공진화의 현상. 스포츠 토토, 짜투리 지식입니다. 네모. 스포츠 토토는 도박이란 뜻으로 스포츠 토토는 곧 스포츠 도박이다. 젊은 세대가 스포츠 토토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것이 도박이 아닌 승부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축구를 잘 알면 어느 팀이 이길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연구팀이 165명에게 2012년 유럽 챔피언스 축구대회 16강전에 개별적으로 베팅하게 했다. 그 결과 세 그룹 가로 열고 축구 전문가, 도박 전문가, 축구와 도박을 전혀 모르는 초짜의 베팅 성적이 모두 비슷했다. 오히려 돈을 제일 많이 딴 사람은 초짜 그룹에서 나왔다. 스포츠 토토의 경기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운에 좌우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스포츠 도박자들은 많은 경험과 스포츠 지식을 가진 내가 유리하다는 망상에 젖어 있다. 스포츠 승부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 대학생, 젊은층이 스포츠 도박에 쉽게 빠져들고 헤어나오기 힘든 이유이다. 경찰청은 2015년 현재 우리나라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의 규모를 31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2025년이니까 지금 더 커졌겠죠? 인터넷으로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인터넷 도박. 라스베이거스가 20세기 도박의 수도라면 인터넷은 도박의 확산을 가져올 21세기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인터넷 도박은 거대한 글로벌 카지노로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초월한다. 현실 세계의 도박의 가해지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도박을 하는 환경이다. 도박이 가상 공간으로 이동하여 온라인화 된 것이다. 가상 공간일지라도 모든 종류의 도박이 가능하다. 즉시 접속과 즉시 결제로 24시간 전 세계의 도박꾼들과 연결된다. 현금의 즉시 전송은 게임의 즉시성을 증가시킨다. 리텐슈타인, 지브롤터,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등 일부 카리브해 국가들에서만 합법적인데도 인터넷 도박은 수백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이 되었다. 몇몇 사이트는 안정되게 오랫동안 존재하지만 많은 사이트들이 잠시 동안 반짝했다가 사라진다.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한 추적은 어렵고 통제는 불가능하다. 국경과 법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운영자는 사법권 밖에서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규제로는 인터넷 도박을 막을 수 없다. 운영자가 얻은 이익은 오프라인 도박을 통제하는 엄격한 법률이나 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 만약에 거기에 이렇게 네, 돈을 뭐 거기다 저축해놓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이것은 국가의 세입에 심각한 손실을 의미하는 틈새이다. 인터넷이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 이용자들의 의식 상태를 변경시켜 게임에 빠져들게 한다. 정교한 애니메이션, 음향 효과, 선택된 사이트로의 계산된 링크의 조합은 서퍼들을 모으고 도박꾼들을 가상현실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가상현실 속에는 간단한 클릭, 플레이의 연속적 반복, 즉각적 승리의 가능성 등이 도박꾼을 유혹한다. 2021년 2월 여의도 백화점에서 현금 10억 원이 담긴 상자가 발견되고 2021년 4월에는 전북 김제군 금구면 마늘밭에서
111억 원이 나와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다. 인터넷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을 숨길 곳을 찾지 못해 창고에 방치하고 마늘밭에 묻는 파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도박의 규모와 폐해를 시사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 불법 도박 판돈이 연 32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거 보면 참 인간들이 심심해 미칠 지경인 모양이에요. 그냥 심심해 미쳐서 그냥 돈 쓸 때를 찾아다니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사고 치는 것보다 그냥 사고를 칠 사람이라면 그냥 도박이 차라리 좀 뭔가 좀 덜 사회에 해롭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인터넷 도박이 가장 큰 문제. 짜투리 지식 네모입니다. 김호진 씨 1956년생이네요. 씨는 1984년 여름 퇴근길에 친구와 오락실에 들러 슬롯머신에 5,000원을 넣었다. 바 4개가 떠 70만원을 땄다. 당시 그는 조달청 직원으로 20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았다. 어이구 대박 났네요. 30분 만에 석 달치 월급보다 큰 돈을 손에 쥔 김씨는 매주 오락실에 들렀고 안돼 이문아 안돼 1년 뒤에 매일 오락실에 출근부를 1년 뒤에는 매일 오락실에 출근부를 찍었다. 1988년 아내에게 들킬 때까지 2천만 원을 잃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비는 그를 용서했다. 그는 도박을 잊으려고 열심히 일했다. 덕분에 1989년 미국 연방 구매처로 국비 연수를 가게 되었다. 연수 3주 만에 김씨는 다시 도박을 시작했다. 그는 연수 기간 6개월 중 4개월을 카지노에서 보냈다. 귀국 후에도 도박을 끊지 못했다. 1991년 경제기획원으로 옮기면서 경마에 빠졌다. 1997년 그는 직장에서 쫓겨났다. 상관이 공기업에 자리를 마련해줬지만 3년 만에 공금에 손을 댔다가 해고된 김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집을 나왔다. 여관방을 전전하다 돈이 떨어지자 전처와 자식들이 사는 집으로 갔다. 큰아들 81년생이 김씨를 내쳤다.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살게 내버려 두세요. 김씨는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반년 동안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렸다. 그는 2001년 강원랜드의 도박 중독 전문 상담사 모집에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혔다. 이후 도박 중독자를 6,000명 이상 상담했다. 김씨는 도박 중독을 막는 방법은 예방밖에 없다.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지금 막지 않으면 10년 후 우리 아이들이 도박에 빠지게 된다고 걱정한다. 인터넷 도박은 4년 만에 82배가 급증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요. 요즘 뉴스에도 보면 고딩들이 그렇게 도박을 많이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서도 심심찮게 나오죠. 고딩들이 도박해서 막 돈을 다 잃고 범죄에 빠지고 그런 경우. 또 펜코 같은 데서는 무슨 자기네들 그 포인트 이런 걸로 도박장에서 쓰고 그랬대잖아요. 이준석이랑 관련된 것 중에 뭔가 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참 한심합니다.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할 사람입니다. 절대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 딴 일 찾아보십시오. 이준석 씨.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중론 도친도 나가야 되거든요. 중론을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